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미선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은빛 반지가 빛났다. 미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미선아. 미안해. 나우 할 수 없어. 그 한마디가 미선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미희는 몸을 돌려 비를 뚫고 사라졌고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그 반지는 영원히 미선의 서랍 속에 묻혔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미선은 이 제32살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선의 차 한 잔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따뜻한 라떼와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었다. 미선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가슴 깊숙이 빈자리가 있었다. 미희와의 추억은 여전히 꿈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대학 시절 홍익대 미술과에서였다. 미선은 조용한 풍경화를 그리는 소심한 여학생이었고 미희는 활기찬 그래픽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항상 웃음소리가 주변을 밝히는 타입이었다. 처음 만난 건 학교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였다. 미선이 홀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벚꽃을 그리던 날 미희가 우연히 다가와 그 꽃잎들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우리처럼 지라고 속삭였다.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만나 한강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눈치,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끊임없는 정상에 대한 압박. 하지만 미희의 미소가 미선의 모든 고통을 녹여주었다. 미선아, 우리는 특별해.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는 서로의 세상이잖아. 미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작은 한옥마을에서 데이트를 했고 김치찌개 가게에서 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선은 미희를 위해 반지를 샀다. 은은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반지.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하지만 그 약속은 깨졌다. 미희의 가족이 알게 된 후였다. 미희의 어머니는 울면서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남자 만나서 제대로 살아라고 소리쳤다. 미희는 압박에 못 이겨 미선을 떠났다. 미선은 그 후로 관계를 피했다. 카페를 열어 마음을 달랬지만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에게 청혼이 들어왔다. 카페 단골 손님인 지은이었다. 지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변호사로 미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미선 씨, 나랑 결혼할래요? 천천히 가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미선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지은과의 관계는 평화로웠다. 드라마 같은 로맨스가 아니라 일상적인 안정감이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미선은 웨딩 플래너를 고르기 위해 미팅을 잡았다. 그 미팅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미선과 지은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미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미희였다. 5년 만에 재회. 미희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깨까지 자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하지만 달라진 건 그녀의 손에 쥔 포트폴리오와 전문적인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미희입니다. 결혼 플래너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미팅 부탁드려요. 미선은 말을 잃었다. 지은이 먼저 인사하며 반가워요. 우리 결혼식 특별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펼쳤다. 물론이요. 테마는 로맨틱 가든으로 하시겠어요? 서울 근교의 한옥정원에서 벚꽃 시즌에 맞춰서 미선은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들이 함께 꿈꿨던 결혼식. 미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는 게 보였다. 미팅이 끝난 후 미희가 미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미선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미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너 왜 여기서? 미희는 미소 지으며 기년인가 봐요. 나 이제 결혼 플래너로 일해.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 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미선은 알았다. 미희의 눈가에 스며든 피로를. 그날 밤 미선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반지. 그리고 미희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떠올렸다. 똑같았다. 은빛 문양, 다이아몬드의 위치까지. 왜? 미희가 떠난 후 미선은 그 반지를 팔지 않았다. 미희도. 미선은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희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하필 내 결혼식 플래너로? 그리고 그 반지. 미희가 손에 끼고 있던 그 반지는 미선이 5년 전 샀던 것과 판박이었다. 설마. 미희가 아직도 그걸. 미선은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타며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강남의 밤은 항상 활기차지만 미선의 마음은 차가웠다. 다음 미팅은 더 어색했다. 지은과 함께 미희의 사무실로 갔다. 미희의 사무실은 작은 스튜디오로 벽에 걸린 웨딩 포스터들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엔 드레스와 장소 세부 사항을 논의할게요. 미희는 프로페셔널하게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미선의 시선은 미희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반지가 빛났다. 지은이 한복으로 입장하는 건 어때요? 전통적으로요 라고 제안하자 미희가 웃었다. 좋아요. 제주도의 한옥 호텔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가족분들도 만족하실 거예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 미희의 가족이 떠올랐다. 미희는 보수적인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는 어머니의 말에 미희는 무너졌다. 그 후 미희는 미선을 떠나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려 애썼다. 미선은 알았다. 미희가 플래너가 된 이유를. 남들의 행복을 기획하며 자신의 상실을 메우려는 거였다. 미팅 중간 미희가 화장실로 나갈 때 미선은 따라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미희야, 그 반지. 왜?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희는 손을 감쌌다. 그냥. 예쁘다고 샀어. 우연이야.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미선아, 축하해. 지은 씨 좋은 사람이야. 너 행복할 거야. 미선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는 왜 돌아온 거야? 나 피하려면 다른 플래너 추천하지 왜? 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후회했어. 하지만 늦었어. 이제 나도 결혼할 거야? 다음 달에 미선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미희의 약혼자. 미선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누구? 남자.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소개해준 사람. 안정적이고 착해. 그 말에 미선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사랑이야? 우리처럼. 미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포기했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 미선은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나 과거 연인이 그 플래너야. 의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알았어. 미선 씨의 눈빛 봤으니까. 그만둘까? 미선은 울었다. 아니. 계속할게. 끝내야 하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희를 향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느껴졌다. 뉴스에서 본 LGBT 권리운동.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만연한 현실. 미선은 카페에서 홀로 김치전 부치며 생각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미희와의 다음 미팅은 장소 답사였다. 제주도로 날아간 세 사람. 비행기에서 미선과 미희의 시선이 엉켰다.
제주에 도착해 한옥 호텔을 둘러보는 동안 미희가 여기 우리 꿈꿨던 곳 같지? 라고 속삭였다. 미선은 대답 대신 미희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제주도의 바다가 파랗게 빛나는 그날, 미선은 미희와 단둘이 호텔 정원을 걸었다. 지은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돌아갔지만 미선은 알았다. 지은이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거였다. 미희야, 솔직히 말해. 그 반지, 나한테서 샀지? 미선의 질문에 미희가 멈췄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응, 내가 준 거 잃어버렸어.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어. 매일 끼고 살아. 너를 잊지 못해서.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럼 왜 떠났어? 왜 나 버리고? 미희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자살하겠다고 했어? 동생도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 봐에 나이 희생해야 했어. 레즈비언인 게 죄처럼 느껴졌어.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가 미희를 옭아매는 게 보였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는 현실. 미선은 미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도 아파. 매일 울었어. 하지만 이제 지은이가 있어?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바에서 미희는 술에 취해 미선에게 고백했다. 나 약혼 풀었어. 오늘.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사랑할 수 없었어. 미선은 충격받았다. 왜? 가족은 미희가 웃었다. 이번엔 나 선택할게. 너처럼 두 사람은 밤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5년 전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미희의 어머니가 미선을 찾아왔다. 카페로 불쑥 들어온 할머니 같은 여인.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미쳤어. 당장 떨어져. 미선은 당황했다. 어머니, 미희는 행복할 권리가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쳤다. 행복. 레즈비언이 행복. 이 나라는 아직도 그런 걸 용납 안 해. 그 말에 미선의 눈물이 흘렀다. 사회의 편견이, 가족의 압박이 그들을 갈라놓는 현실. 지은도 미선을 압박했다. 미선 씨, 나 사랑해? 아니면 미희 씨,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미희에게로 기울었다. 결혼식 준비는 계속되었지만 미선은 미희와 비밀리에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떡볶이 먹으며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미선의 말에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미희의 약혼자가 돌아왔다. 미희야, 용서해. 나도 노력할게. 미희는 흔들렸다. 안정 vs 사랑. 고조되는 긴장 속 미선은 미희에게 편지를 썼다. 너 없이 사는 게 더 아파. 하지만 내 선택 존중할게. 미희는 울며 그 편지를 읽었다. 배신감이 미선을 덮쳤다. 미희가 다시 남자를 선택할까? 결혼식 전날 미선은 홀로 한옥마을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미희와의 마지막 만남. 미선아, 미안해. 나 약혼자랑 갈게. 가족 때문에 미희의 말에 미선의 세계가 무너졌다. 반지까지 같았는데? 왜? 미희는 울었다. 그 반지는 내 추억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 우리는 친구로 남자. 미선은 결혼식을 포기했다. 지은에게 미안해.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기해해. 행복해 라고 답했다. 미선은 자유로웠지만 공허했다. 미희는 약혼자와 결혼했다. 신문에 실린 사진, 미희의 미소는 어색했다. 미선은 카페에서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1년 후, 미희가 카페로 왔다. 미선아, 이혼했어.
그 사람도 알았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선은 놀랐다. 왜? 미희가 말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준 용기. 이제 나로 살 거야의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LGBT 지원 그룹에서 다른 커플들과 함께.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미선은 다시 무릎 꿇었다. 미희야, 이번엔 진짜. 나랑 결혼해줄래? 미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원히. 그들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맹세했다.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미희의 어머니가 미안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피어났다.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반지는 이제 둘 다 끼었다. 똑같은 은빛 문양. 우리는 특별해. 미희의 말에 미선이 웃었다. 세상이 변해가는 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